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 맹종그룹은 곰팡이, 한동훈 왕자병 불치병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오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예고됐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4명과 다수의 재계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 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발표자였던 한동훈 장관, 지난 주말 사이 난데없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이 외제차 사고 피의자가 풀려난 이유, 바로 한동훈 포퓰리즘 탓이라고 저격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뇌사에 빠진 큰 교통사고 직후 체포된 가해 남성 신모 씨, 곧바로 영장 신청이 되지 않고 풀려나 논란이 됐습니다. 신 씨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 물질을 투약받은 직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님께서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한 행동이 본인이 기억이 안 나고 경찰관이 알려줘야 본인이 한 걸 인지하게 되는 건가요?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컸었던지라 저도 몸이 온전치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한동훈 장관은 박 의원이 지적한 이 대검찰청 예규는 민주당 정권 때 검찰 수사 지휘권 사라지면서 사문화가 됐다. 검수완박 반대하다 슬쩍 찬성표를 찍은 박 의원 본인이 잘 알지 않느냐 반박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맡은 경찰도요, 예규 때문이 아니라 사고 당시 케타민을 처방했다라는 의사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보강을 위해 석방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 한동훈 장관이 왕자병이다, 그것도 불치병 수준이다 이렇게 공격했는데요. 여기에 한 장관은 약물 상태 운전에 관대하신 편 아니냐며 과거 박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소환했습니다. 이 두 사람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처음으로 격돌했는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자,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본인 얘기. 하고 계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위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답변을 대국회 하는 질문이 것이고요. 아니고요. 위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위원님, 여기서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위원님, 지금 저와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방적 호통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건설적인 답을 도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안 됩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날 한 장관과 열띤 공방을 이어가던 박용진 의원, 이틀 뒤에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시 한 장관의 말투 초등학생 화법이다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여기 한 장관, 민주당 의원들 국회에서는 호통을 치고 라디오 나가 뒷담화하는 게 유행이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동훈 장관하고 처음 말을 섞어봤거든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멀리 이게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입 앞에서 한 5cm 안에서 막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바로 잡아갖고 딴 얘기로 되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이 초등학교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뭐 우리 집이 더 막 뭐가 커, 우리 집 TV가 더 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하듯이 아주 유치한 논법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을 물으려고 그랬더니 뭐 문재인 정부 때 사과했나요? 이렇게 한다든지.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뭐 유행이신가 봅니다. 네, 이중근 실장님, 이 박용진 의원 한동훈 포퓰리즘 때문이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한 장관이 반박을 하자
한동훈 장관 얘기한 게 아니다. 왕자병이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이런 설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떤 설전도 좀 품격 있게, 품위 있게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대정부 질문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건 진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태도라든지 혹은 뭐 말꼬리를 잡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물론 저는 두 사람 다 태도가 그렇게 품위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사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규가 바로 이번 그 외제차 그 피의자를 풀어준 그런 직접적인 어떤 동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드자비할 때 꼭 나이가 몇이냐. 무슨 태도 논란, 또 나이 논란 이렇게 가는데 왕자병이라는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런 그 내용과 관련된 토론이 없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내용을 갖고 실질적인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검수완박 2라운드다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불필요한 그냥 소모적인 논쟁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예규가 2015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제 신원보증서를 그 전에는 썼는데 이거를 이제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이게 관행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사건의 현장에서 지휘할 때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를 석방할 때 신원보증인을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게 원인이 전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나 그 생각은 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지금 신원보증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예를 들면은 신원보증을 했는데 네. 피해자가 도망가 버려도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근거를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된다라는 이제 뭐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가 있고 좀 뭐 너무 좀 이게 인신 공격성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혁신안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올드보이 용퇴론 가지고 당사자인 민주당 올드보이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필요하면 당의 전략적인 거에 의해서 명분을 갖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반대파를 치기 위한 거라든가 뭐 자기에게 좀 고가운 소리 한 사람들을 치기 위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 용도로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또 맹종하는 그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은 정치에서 아주 그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칠 때마다 좀 안녕 못하다. 혁신이부터 말을 하니까 분명히 올드보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예. 올드보이가 아니고 스마트보이입니다. 저만큼 민주당에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왔어요. 조금 서운하셨습니까? 올드보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서운. 정치하면 뭐 별소리 다 나오는 거죠. 걔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네, 이중근 실장님, 걔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나 올드보이 아니라 스마트보이다.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걔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올드합니다. 이런 뭐랄까 위트도 조금 스마트한 그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개혁을 하는데 혁신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이를테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당시 40대 기술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구민주계를 그때 당시에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넓혔습니다. 당시에 40대 기술론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586 용토론이다. 그것도 어떤 의미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혁신위는 단순히 다선들이 용퇴를 했으면 좋겠다. 모호하거든요. 저는 깃발을 들고 혁신을 하려면 좀 더 정확한 캐치프레이즈와 목적과 대상이 뚜렷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김준일 에디터님, 오늘 오선인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이 있다. 곰팡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비유가 좀 너무 세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얘기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개딸 강경 지지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그 구분 안 해주셔서 그런데 어쨌든
듣는 사람들은 본인이 공팡이라고 지칭되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너무 적을 좀 많이 만드는 건데 그만큼 이상민 의원은 반 이재명계의 선두로서 같이 갈 수 없다. 특히 강성 지지층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좀 강하게 내비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표현들은 조금 순화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수위가 조금 높았다라는 말씀이시고 허주인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광복절 특사 명단이 나왔습니다. 정치인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주목을 특히 받았습니다. 곧바로 낸 입장문에 강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면 복권됐으니까 법적으로는 뭐 자격이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특히 김 전 구청장이 굉장히 이 민주당이 우세인 이 강서구에서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까운 인물이겠죠. 그렇지만 공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당원 당규에 이 보선이 진행되는 어떤 기책 사유가 당에 있을 때는 무소속으로 하도록 그렇게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공천하지 않는 걸로 또 그렇게 공천을 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열세 지역에서 굳이 공천을 했다가 만약에 패배를 하거나 역풍을 맞게 되면 이 후폭풍이 4월 총선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무공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김기현 당 대표도 아직 공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